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저 문 앞으로 많이 앉아 계시고 이쪽은 텅 비어 있어요. 보니까 그쪽에 앉아 계시다 강의 재미없으면 그냥 바로 도망가시려고 앉아 계시는 거 아니죠? 네, 도망갑니다. 관객분들이라. 오늘 제가 강연 맡게 된 강사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천에 제가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뭐 순천을 지나가다는 봤는데 이렇게 강연은 제가 오늘 처음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와보고 싶은 곳에 와서 제가 강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순천 분들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또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 강연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왜 강연 시간이 걸리냐면요. 여러분 통일 문제는 단순한 문제입니까? 복잡한 문제입니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공갈 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가 좀 긴데 긴 강의를 들으려면 여러분 집중해야죠. 딴 점 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가장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아주 방해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그죠? 네. 제가 근데 핸드폰을 강의 중에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 대개가 보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대폰은 기절시켜가지고 어디 가방 속에 넣어놔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강연의 제목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이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여러분 이 강연 제목 볼 때 통일의 역사적 기회다. 오늘 이 시기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강연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저 북한 보면 저거 북한이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제 김일성, 뭐 김정일, 뭐 김정은 3대 세습 자기들 말로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김실가가 지배하는 저 나라 변화하지 않는 이 북한 생각해 보게 될 때 뭐 통일이 과연 이루어지겠어? 또 게다가 요즘에 핵무기를 개발해갖고 뭐 핵실험하고 그 다음 뭐하고 있죠? 미사일 발사 실험 하는데 요즘엔 딸내미까지 저렇게 들고 나가고 이걸 무슨 핵실험장이 놀이동산인 줄 착각하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통일이 안 될 것 같다. 이제 통일은 접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둠이 짙어지면 뭐가 다가왔다고 얘기하죠? 새벽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남북관계를 놓고 보거나 북한 상황을 놓고 보길 때 지금이 오늘날이 가장 암흑기입니다. 근데 그 암흑기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내용 보게 되면요. 기회도 함께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북한이 이 핵무기 개발하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당하고 있죠. 제재.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가 이걸 이 추이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년 이상 지속됐는데 별로 이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 거는요 얼마 안 됩니다. 한 2017년 정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북한이란 나라는 어디하고 무역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중국하고 무역해서 먹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 90% 이상을 북한은 무역을 합니다. 북한 전체 무역 액수 중에 90% 이상이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북한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되니까 북한의 무역 액수 총 무역 액수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뭐 이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냐 없냐 중국이 요즘에 북한 뒤를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국이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요. 지난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차단하고 북한 쪽에서도 차단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인적 물적인 교류가 완전히 중단돼 버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그래프 보이십니까? 이게 대북 제재가 이렇게 본격화돼 갖고 이렇게 뭐 오락내락 하다가
2020년 4월부터 여기 통계를 보시면요. 여기 221이라는 빨간 글씨의 숫자가 보이십니까? 저게 뭐냐면 북한이 중국에 수출했다는 수출 액수입니다. 221만 달러를 수출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221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한 25? 그죠? 28, 30억 안 되죠? 그러면 북한이란 나라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2,500만 인구의 나라가 25억 원어치 수출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기 저 중소기업도 25억 한 달에 25억 월 매출하는 중소기업이죠? 그 중소기업도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월 매출 25억이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2,500만 인구를 갖고 있는 북한이 221만 달러를 수출했다. 근데 수출 수입 액수를 보시면요 10배 차이 납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10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10배가 많다는 뜻인데 이런 나라는 생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북한 경제가 이게. 여러분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그래프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 경제가 붕괴되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까요? 북한 정권이 무너질까요? 북한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계속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유지가 이제까지 되어왔다. 왜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성심을 갖고 있고 계속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북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만 해서 북한이 무너지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북한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배급 중단된 지가요?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디 나가서 먹고 산다고 얘기합니까? 장마당에 나가서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장마당이라는 건 뭐죠? 이건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가서 자유롭게 상거래를 통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북한에 여러분 지금 장마당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만 5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마당에 가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발생되게 되죠? 빈부격차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북한에 여러분 부자들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북한의 부자들을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돈주라고 부르는데 이 돈주들 중에는 100억대 재산가들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 대동강변의 이 초호화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누가 살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피가 붙어가지고. 피 아세요? 피? 여기 순천 오다 보니까 여기 저 아파트도 좋은 거 많이 지었더라고요. 분양과 더불어 뭐가 붙어요? 피가 붙어요. 북한도 지금 피가 붙어서 이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경제가 시장 경제로 진화되고 있고 북한 정권이 북한 경제의 시장 경제, 시장화를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까요? 바꿔놓지 않을까요? 바꿔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체제가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북한 체제가 유지가 가능했는가? 그거는요 외부 정보가 북한 안에 들어오는 걸 차단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사상을 북한 정권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북한 내부 동향을 들여다보면 탈북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에서 뭘 봤느냐?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이 북한 안에 보급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떤 북한 전문 기관에서 뭘 발표했냐면요. 북한 안에 지금 북한 주민들 중에 한국 드라마를 몇 명이나 봤느냐, 몇 %나 봤느냐, 한 80% 봤답니다. 그런 통계가 나온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이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사상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만 북한 정권 유지가 가능한데 한국 드라마, 영화를 북한 주민들이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외부 정보가 북한 안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 정권이 알려주는 정보대로 북한 주민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정보에 눈을 떠서 북한 정권이 홍보하고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눈이 북한 주민들한테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변화는 얼마나 무서운 변화는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주한미군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누가 가장 무섭냐면요. 북한 주민들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외부 정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정부에서 뭘 발표했냐면요. 이 남한 드라마 영화를 보급하다 걸리면 처형하겠다. 사형을 언도하겠다라고 하는 법을 발표해갖고 여러분 남조선의 자본주의 나날이 풍에 이 한국 영화 드라마를 갖다가 보급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법을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변화가 북한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이런 거 보게 되면 북한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런 변화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북한 사회는 변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몸무게가 몇 킬로라 그래요? 140대 중반이랍니다. 제가 창피하지만 80kg 조금 넘거든요. 아주 조금.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40kg가 넘어요. 저하고 키가 비슷한데 김정은이가. 그 여러분 이런 김정은을 보면서 물론 김정은이 건강도 아마 140kg라면 이게 정상이 아닐 텐데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거에 여러분 북한 주민들과 오늘의 북한 주민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일 문제는 북한 상황만 변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분단이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분단이 아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국제사회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는 이념을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우리 한반도를 갈라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국제정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어떤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여러분 눈만 뜨면은 방송에서 뭐 나오죠? 뉴스에서 이 얘기 나오죠.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 이 미중 패권 전쟁을 뭐라고들 한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냐면 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미국 통일까지 경제적으로 추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배가 아파가고 중국을 못 살게 굴리기 위해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 미중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요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또는 군사적인 입장에서 경쟁이고 싸움입니다. 헤게모니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현상적인 여러분 분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는 중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고 미국이란 나라는요 미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인데 그럼 미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중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중국 그러면 중국이 시장경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하고 같은 나라야 시장경제 하니까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은 공산주의를 포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포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에? 잘 모르세요? 중국에 뭐 교회도 있고 뭐도 있다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종교 없어요. 종교는 있는데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게 뭐 관계 있어? 시장 경제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수많은 자유 중에 하나일까요? 자유가 많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자유 중에 종교의 자유도 그 중에 하나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자유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종교의 자유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 자유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심의 자유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자유가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양심을 표현하는 자유를 무슨 자유라고 얘기하죠? 양심대로 내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양심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고자 내가 어떤 집회를 하고 결사체를 만들고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 그거 뭐죠? 그게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적 자유입니다. 그럼 종교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자유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분 자유가 없다. 종교의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럼 이런 중국이란 나라가 자유를 부정한다, 이거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데, 이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건 중국 내부 문제일까요? 우리하고 관계에 있는 문제일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하고 관계가 있죠?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중국이 인구가 우리가 5천만인데 우리보다 작은 한 500만 되는 1000만 되는 그런 나라입니까? 14억 인구를 갖고 있고 세계 초강대국이잖아요 지금. 경제적 군사력을 보게 되면 세계 2위의 경제력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우리 국경에 붙어있는 이웃국가 중국이란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력을 갖게 되니까 지금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그 경제력을 어디에 쏟아붓기 시작했냐면 군사력에 쏟아붓고, 그 군사력을 갖고 뭘 하려고 하냐면요,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충돌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여기 남중국해라는 곳입니다. 이게 여기 빨간 줄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 빨간 줄이 뭐냐면 중국이 자기 바다, 중국의 영해다라고 주장하는 선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선을 보면 그 안에 빨간 선 안에 뭐가 어느 나라가 들어가 있냐면 대만은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베트남에 거의 해안선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이 선을 근거가 뭐냐면 이 드문드문 중국 섬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중국 섬들이. 이 섬들은 여러분 사람 사는 섬이 아닙니다. 이 섬들은요 암초예요. 이 암초에다가 콘크리트 때려붙고 여기다 활주로 닦고 여기다가 항구 만들어 놓고 군사시설 설치해 놓고 여기서부터 200캐리가 우리 바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대만이라든가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 남중국해 근교에 있는 동남아의 이런 나라들은 중국하고 맞서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기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바다 누구 바다가 될까요? 이거 전부. 그럼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기 섬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저 섬들이 중국 역사책 고서에 중국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섬이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중국의 역사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중국은 우리 고구려를 어느 나라 역사라고 중국에서 얘기합니까? 한민족 역사라고 얘기합니까? 중국 역사라고 얘기합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역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에 한 줄 더 뜹니다. 시진핑이 뭐라고 떠드냐면 조선이 중국의 지방정부였다고 떠듭니다. 오메. 한복은 누구 옷이라고 떠들어요? 중국. 김치는 어느 나라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이게 과거 화려했던 중국 역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미래 여러분 중국이 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우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역사를 가지고 그런 왜곡을 하고 장난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이념적 가치적인 위협, 두 번째가 군사 안보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적인 위협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요즘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죠. 중국 가보면 상해나 국경 가보면 대단하죠. 중국이 최근에 경제 발전하는 건 여러분 봉제 공장에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갖고 발전하고 있냐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국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첨단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첨단 기술은 중국 사람들 스스로 개발한 걸까요? 아니면 남의 나라 훔쳐온 걸까요? 스파이해온 걸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보셨어요? 혹시 훔쳐가는 거? 막 그냥 보셨다. 중국분 여기 없지 않고. 네? 여러분 이게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생각하니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도 옛날에 미국 가서 일본 가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 갖고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켰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눈 감아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국의 그 첨단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인데 이 대기업들은 민영기업일까요? 아니면 국영기업일까요? 이게 국영기업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소유다 이 말이에요. 국가 소유의 국영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고 각종 세제 혜택 받고 땅도 공짜로 쓰고 물도 공짜로 쓰고 전기도 공짜로 쓰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중국의 이 국영기업들이 남의 나라에서 훔쳐온 기술 갖다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들고 나오게 되면
어떤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되죠. 물건값이 기본적으로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은 이전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마음대로 이사갈 자유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농촌에서 태어나면요. 농촌에서 농사짓고 농사꾼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게 중국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고 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중국의 농사꾼들이 어디로 나오냐면요. 도시로 나와서 일자리처럼 도시로 나와서 공장에 취직을 하고 도시에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허락을 하지 않는 이사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분이 되냐면 불법 이주 노동자 신분이 됩니다.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중국인들의 2배, 3배 싼 임금, 저임금 근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이 첨단 산업만 놓고 보자고요. 남의 나라에서 스파이온 기술을 갖다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불법 이주 노동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중국에서 부르냐면 농민공이라고 부르는데 그 농민공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값싼 노동력 3억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배가 넘는 값싼 노동력을 노동 착취를 해갖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중국 물건 가격 터무니없는 가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 갖고 세계 시장에 들고 나오게 되면 한국의 삼성, LG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리 용가리 똥뼈가 돼도 경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쟁이 안 돼요. 그럼 한국 기업만 경쟁이 안 될까요? 미국도 경쟁이 안 되고 일본 기업들도 경쟁이 안 되고 유럽 기업들도 경쟁이 안 되고 말하자면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중국 기업과 중국 제품들과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경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 있잖아요. 민주화가 되는 거. 여기 전라도 분들은 민주주의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 민주주의 하려면 어느 정도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야만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 발목 잡지 말고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누구 갖고 기다려주자. 이런 생각을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지금 경제력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민주국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강력한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더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첨단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첨단 기술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냐면 중국인들을 갖다 14억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 첨단 기술이라는 게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인데 그게 안면인식 기술이라든지 무슨 AI니 빅데이터니 이런 기술들 있잖아요. 이걸 갖고 중국인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더욱더 강력하게 조어해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중국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여러분 태도가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과거 중국은요 세계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소평이 했다는 도광양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혹시 지식인들은 다 이런 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은 서방 세계와 싸우거나 미국과 싸우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자. 경제 발전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등소평 이후에 중국의 여러분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중국이 여러분 아나무인입니다. 그 아나무인격 사건을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홍콩 사태입니다. 홍콩 주민들이 민주주의 요구하고 더 자유를 요구하는 이 홍콩 주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갖다가 어떻게 중국 정부가 내려눌렀냐면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패스시켜갖고 홍콩의 민주화를 내려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홍콩이 원래 누구 땅이에요? 원래는 중국 땅이죠. 그 중국 땅을 아편전쟁 때 영국이 이겨가지고 중국이 뺏깁니다. 이거를. 그 뺏겨가지고 당시에 영국 정부가 계약서 한 장을 써줍니다. 100년 뒤에 돌려줄게. 조차. 그 빌려 쓰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년이 지났으니까 영국이 어쩔 수 없이 돌려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과연 이 계약서 때문에 이거 돌려줬을까 영국이? 여러분 영국은 어느 나라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청나라하고 맺은 건데 청왕조. 청나라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아니잖아요. 청나라하고 맺은 계약입니다. 그거 왜 돌려줬을까요, 여러분? 그거 왜 돌려준 이유는요. 홍콩을 중국에 돌려줄 때의 경제적 사이즈를 보게 되면 홍콩이라는 조그만 도시 하나의 경제적 사이즈하고 중국 대륙 전체 경제 사이즈하고 어디가 더 컸습니까? 1997년도에 홍콩이 더 컸습니다. 홍콩의 산업과 경제 사이즈가 중국 대륙 전체보다 더 클 때 이거 돌려준 거예요. 왜 돌려줬냐면요. 이거 돌려주게 되면 중국이 개혁개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홍콩을 돌려줘서 중국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중국이란 나라가 홍콩처럼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가 되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홍콩과 같은 나라 되라고 이거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정부가 지금 홍콩에 중국 법 따르라 국가법을 패스시킨 거 이거는 홍콩이 중국 된 겁니까? 중국이 홍콩 된 겁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여러분? 답변이 어렵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홍콩이 중국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중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중국이 한 발짝 더 나가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3년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제20차 전당대회를 지난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하게 되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서라도 통일하겠다. 하나의 중국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근에 여러분 중국은요 대만을 확실히 자기 영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야망을 갖다가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대만을 전격 접수하는 군사훈련을 여러분 지금 1회마다 5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뭐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은 여러분 우리 미래 운명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과 소련의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싸움이 우리를 분단시켰다고 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전쟁은 우리의 통일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런 싸움이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손보는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이 관세를 이 트럼프라는 사람 들어서 관세 폭탄 막 빼주고 그냥 뭐 중국을 갖다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경제를 조지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이 중국 문제를 다시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아마 뉴스 보시면 쿼드란 말 들어보셨죠? 쿼드. 오커스란 말도 들어보십니까? 이게 전부 뭐냐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서 중국을 포위하자.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갖고 중국을 포위하는 일에 지금 미국은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도가요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왔었죠? 어디부터 방문했습니까? 삼성전자 평택에 있는 삼성 그 뭐 만드는 공장이죠? 반도체. 여러분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중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을 박살내기 시작했어요. 화웨이 같은 세계 최대의 통신업체 중국 회사입니다. 통신업체는 이미 작살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미국이 지금 주도해갖고 세계와 더불어서 이거를 지금 손보는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냐면 우리의 미래 운명과 굉장히 연결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잖아요. 그죠? 작년 2월 20일 날. 여러분 이 싸움 났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우크라이나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전쟁이 생각했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 얘기했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가서 이기는데 밟아버리는데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좋게 이거 싹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갖고 뭐랬죠? 결사항전을 해갖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시간을 버는 게 뭐냐면 그 시간을 번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세계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 지금 싸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 한국 이름 뭔지 아세요? 잘난 새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잘난 새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복시켰다. 러시아의 시나리오대로 일주일 만에 이거를 짚어먹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문제에 미국이 그냥 아무 것도 조치도 못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닫은 그런 입장이 되게 되면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 미국의 위상은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 대만 문제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만 문제와.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 돼버리고 러시아 군대가 이 나토 국가들하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천진백성이 되게 되면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의 전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증강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미군 그걸 증강시키기 위해서 어디서 빼서 어디로 가져갈까요? 이 동북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력을 빼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중국과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만 문제, 북한 문제가 다 같이 연결된 문제인데 다행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 되니까 뭐 댐을 폭파시켰더만요. 러시아에서. 우리 소양강 댐의 6배 되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우크라이나 이겨야 돼요. 박수 한번 쳐주자고 우크라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위해서 러시아 눈치 보느라 해주는 게 없는데 박수라도 한번 쳐줘야 됩니다. 이거 이기라고 우리 6.25 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누구 손을 잡냐면은 중국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갖다가 모스크바에 초대해갖고 황제처럼 의전을 하고 이걸 모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보셨죠? 뉴스로 이거. 황제 의전하는 거. 뭐냐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냉전 시대에 소련과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맹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예요? 나쁜 신호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한반도 문제를 보게 되면요.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미워도요. 일본하고 같이 잘 가야 됩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한미일 북중러 관계인데 중국하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러분 6.25 때 누구 도와줬어요? 우리 까먹은 것 같아. 여러분 중국하고 러시아가 누구 도와줬어요? 북한 도와줬잖아요. 북한의 김일성한테 탱크 대주고 무기 대주는 게 누구예요? 소련의 스탈린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중국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싸웠죠? 그러니까 1.45 때 이후에 한국의 국군과 여러분 미군이 싸운 상대가 북한군입니까? 인민해방군입니까? 중국군하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나라가 이제까지 여러분 6.25 이후에 이제까지 사회주의 동맹국가로서 북한 뒤를 봐줬습니까? 안 봐줬습니까? 지금도 봐주고 있습니까? 안 봐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국경 목숨 걸고 넘어오면 그 탈북자들을 여러분 중국, 북한을 돌려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란 나라예요. 이걸 우리가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돈 좀 번다고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나라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동맹으로다가 과거 냉전시대 동맹으로 회귀하고 있다. 누구를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을 더 뒷받침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북한이 그 고성 미사일들을 쏘기 시작했죠. 무슨 뭐 이스칸다르 무슨 미사일 그죠? 극초음속 미사일 마 10으로 날아가는 거. 음속의 10배로 날아가는 미사일. 여러분 이 중국 이게 북한제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김정은이 개발한 미사일로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나라 미사일 같아 보여요 이게? 중국 러시아가 대준 거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 북중러는 지금 미국과 미국을 중심한 이 서방 세계에 대항하는 동맹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거는요. 냉전 시대로 회귀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은 지금 북한이 일본을 계속 자극하잖아요. 미사일 어디로 쏴요? 일본 쪽으로 쏘잖아요. 이게 무슨 오염수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미사일을 글로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은요 우경화 재무장의 길을
지금 누가 부추기고 있냐면 이들 국가들이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이거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인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도 있지만 한편으로 돌아보게 되면 기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다가 공격에 빠졌죠? 뭐냐면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 세계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제재. 그 경제 제재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모스크바 가면 맥도날드 햄버거나 스타벅스 커피는 못 먹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다 러시아에서 다 철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만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여러분 징집을 피해서 징병, 군대 가는 걸 피해서 도망간 러시아 젊은이들만 80만 명이 넘습니다. 총 150만 명이 해외로 다 도피됐습니다. 이런 나라는 여러분 발전할까요? 망할까요? 이 브레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러시아는 지금 그러니까 국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라는 곰이 우크라이나는 덫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국은요 지금 아까 제가 이 미중 패권 전쟁 설명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촘촘하게 지금 제재를 서방 세계가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게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그것이 서방 세계 자유세계에 경고를 줘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서방 세계가 완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버렸습니다. 그렇죠?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싼 값에 러시아 천연가스 좀 싼 값에 못 갖다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겨울에 좀 따뜻한 오바를 뭡니까? 패딩을 입고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 러시아를 갖다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게 지금 나토 국가들, 독일을 중심한 이 서방 국가들의 지금 각오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냐면 전체주의 국가들은 주변 국가를 침략할 수 있는 침략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국 문제를 지금 함께 이거를 대응해 나가야 되는 국제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공동으로 지금 함께 곤란한 하나의 곤경에 빠지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북한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 속에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를 지금 여러분 신뢰합니까? 신뢰할까? 신뢰하지 않을까요? 신뢰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과 북한 정권 사이에 지도자들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간격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떤 간격이? 불신의 늪이 불신의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통일의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만 갖고 보지 말자고요.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 오늘 우리들이 있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약간 느끼고 사셨습니까? 느끼지 않고 사셨습니까? 별로 안 느끼고 살았죠? 우리나라 정치권은 여러분 이런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은 여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명확한 얘기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게 우리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잖아요. 예.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화약고가 돼서 뭐 전쟁과 같은 참혹한 비극을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를 통일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러분 역사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약이 달려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 돌아보게 되면 안타깝고 딱 한 것이 뭐냐면 한국 사회가 갈라져서 분열돼서 있다는 이 상황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머리 아픈 일입니까? 아닙니까?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픈 상황이죠. 선거를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원웅님, 하이준님 입장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통일의 기회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평화적인 통일의 기회. 그렇죠?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야, 아주 북한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남한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요, 물론 북한 정권, 말도 안 되는 정권이들 통일이 어렵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남한 사회가 하나 안 돼 있고 남한 사회가 통일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통일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통일에 대한 과정과 방법, 어떻게 통일을 실현할 것이냐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과 이 방법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표와 비전을 먼저 설정해 놓고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방법이고 전략이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가 좌우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죠? 영남과 호남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지역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합치지 않고는 우리가 통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통일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란 상대하고 통일해야 되는데 남한 사회가 갈라져 있어서 뭔 통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합의해야 되냐면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남한 사회가 합의해야 됩니다. 좌우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 한반도의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나라를 우리는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 대박을 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그 나라는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 뭐 통일된 나라 아니야? 여러분 미국 민족 있어요 없어요? 미국 민족은 없죠.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와서 모여서 만든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는 같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같은 민족, 하나의 민족도 아니고 하나의 언어를 쓰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의 문화도 아니고 하나의 종교도 아니고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인데 그러면 뭘 갖고 미국은 통일했을까요? 미국은요 비전을 중심 삼고 통일했습니다. 혈통이라든가 민족이다 이게 아닙니다. 비전을 갖고 통일했는데 그 비전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미국은 원래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당시에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가장 식민지를 많이 거두고 있는 세계 초강대국 이 영국과 뭘 해야 되냐 한판승부를 벌여야 독립을 해서 그게 미국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이 영국과 어떤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싸움의 방법론을 논의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독립하면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을 합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비전이 어디 나와 있냐면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모여갖고 발표한 독립선언문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 자명한 진리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란 뭐냐면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다. 이와 같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인간들에 의해서 그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면 인간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통치자나 그 정부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해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의무가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앞에 있는 이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거 뭐 어떻게 들리세요? 이거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 철학을 근본 가치와 비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 독립선언문을 떡 발표했을 때 이런 나라가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독립선언문에 실현 있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입니다. 왜 그러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인데 영국엔 뭐가 있죠?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뭐가 있어요? 천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분제 봉건자 사회일 뿐만 아니라 군주제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군주제 국가에 있단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돼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신분과 서로 다른 가치와 계획을 갖고 태어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인간의 가치와 권리는 누가 규정합니까? 인간의 신분은 누가 규정했어요? 이 군주제 사회, 신분제 사회에서는요.
그건 권력기관이죠. 그죠? 인간이 만든 권력기관이, 왕이, 정부가 개인의 신분을 규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 독립선언문을 놓고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누구로부터 비롯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초월자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자로부터 비롯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정부 따위와 국가 따위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칠 수 없다. 만약에 그 정부가 이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을 해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해체해서라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혁명적인 얘기죠?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그 시대로 올라오게 되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해보지 않은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건데, 여러분, 이 선언문이 나오자마자 미국에는 이런 나라가 짠! 하고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왜냐면요, 미국이 이런 독립선언문을 선언하는 건데, 이렇게 모든 인간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흑인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이 모든 인간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흑인 노예제도를 없애는데 독립선언문이 나오고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100년 세월 걸립니다. 자그마치. 근데 이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하니까 반발이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누가 흑인 노예제도를 없애죠?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하니까 누가 반발하냐면 농사짓는, 이 대형 농장을 갖고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왜 이 흑인 노예들을 갖다가 해방하면 농사는 누가 짓냐. 이래갖고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 역사에. 남아메리카 공화국으로 독립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거 못 따르겠다. 그래서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가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 남북으로 분단된 미국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뭐냐? 남북전쟁입니다. 그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5년 동안 5년 동안 전개가 되는데, 이 전쟁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입니다. 자그마치 65만 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투 현장이 어디냐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5만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 게티스버그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이 전몰 장병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어 놓고 링컨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그 헌사를 하게 됩니다. 추모사를 하게 되는데, 그 추모사가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입니다. 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든하고 7해 전 87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믿음에 받쳐진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낳았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신념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사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내전을 오늘 우리들이 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이 장병들을 우리가 여기서 묻고 이곳을 우리가 봉헌하기 위해서, 이 땅을 봉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들의 죽음을 신성하게 하거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살아남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책무다. 여러분, 이 연설문 멋지죠? 박수 한번 칩시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역사의 두 가지 문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서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가 미국 독립선언문이고 두 번째가 게티스버그 연설문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데,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정부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 바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예 해방을 전쟁을 통해 갖고 미국이 이거 링컨 대통령이 승리하죠.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링컨 대통령은 총 맞고 죽죠. 암살당하죠. 극장 갔다가. 아무튼 이 남북전쟁의 승리를 통해 가고 흑인 노예제도가 미국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노예해방전쟁이라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10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여러분, 미국에는 흑인 아이들 가는 학교 따로 있고 백인 아이들 가는 학교가 따로 있었고, 흑인 가는 화장실 따로 있고 백인 가는 화장실 따로 있고, 흑인 가는 식당 따로 있고 백인 가는 식당 따로 있고, 버스를 타면
백인들은 앞자리 앉고 흑인들은 뒷자리 앉고 미국이 언제까지 이러고 산 줄 아십니까? 1960년대까지 이러고 삽니다. 196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없애자고 들고 난 싸운 분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타나갖고 뭐 흑인 민권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흑인 민권 운동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1963년도에 링컨 기념관에서 했다는 이 I have a dream이라는 스피치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명으로 여기고 살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합니다. 멋있는 연설이죠. 이 나머지 연설문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진 연설문이에요. 이 연설문이요. 이 연설이 미국인들의 양심에 자극을 줘서 미국 안에서 여러분 흑백을 차별하는 모든 법과 제도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 운동을 통해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역사를 바꾼 거예요. 미국은요 여러분 흑백 문제, 인종 문제로 분열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종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여러분 흑인 폭동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어, 이거 웃기는 나라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쌍놈의 웃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기 경상도에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라도 갔는데도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간을 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양말의 후손과 쌍놈의 후손이 생긴 게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공갈 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쌍놈의 후손 한 명도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거는 세계 각국의 피부색이 다른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고 더더욱이나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와 똑같이. 그런데 그런 거를 여러분 미국은 미국 역사 속에 뭘 중심으로 극복해 나왔냐면요, 미국의 건국정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건국정신을 가지고 극복해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흑백 차별하는 아직도 그런 인종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흑인 대통령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흑인 부통령, 지금도 부통령, 지금 부통령 흑인이죠. 흑인 국무장관, 흑인 국방부 장관, 마이클 잭슨 아세요? 마이클 조던 아세요? 네? 골프 잘 치는 친구 누구예요? 타이거 우즈?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은요 이제 흑인들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흑인들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박수 쳐주세요. 뭘 중심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저렇게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느냐? 그건 미국의 비전, 미국의 그 건국 정신인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을 하나의 영어 슬로건으로 만든 것이 One Nation Under God입니다. 이 비전이 살아있으면 미국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국 보면은 개파로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비전을 미국 사람들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미국의 이 정신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겠어요? 살아있어요. 미국이 미국만을 위한 미국이 되려고 하고, 그죠? 미국에 요즘 가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미국 젊은 애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아세요? 남자 여자 성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원 네이션 언더 갓에 왜 갓이 들어간 줄 압니까? 미국의 이 갓이 기독교 국가에서.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기독교 믿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언더 갓에 갓이 빠지면 뭐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 개념이 불투명이 지금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파티, 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나라 될까요? 원 네이션 언더 갓이 아니라 원 네이션 언더 노동당, 공산당.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제도와 권력기관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체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전체주의 체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부터 오는 우리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근본됐기 때문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학이 뭐냐면 바로 이게 자유민주주의 철학의 근본 철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 미국의 민주주의와 일반 민주주의가 다른 미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 철학에 반영시켜서 만들어진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철학이라고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 철학에 적용지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뭘까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자수성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제 시스템이 뭐죠?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자유시장경제는 뭐냐면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면 성공의 기회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여러분 땅덩어리가 커서 잘 사는 거예요? 미국이 자원이 많아서 잘 사는 겁니까? 땅덩어리가 크고 자원 많은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는 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요. 미국의 그 근본 이상, 건국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뭘 개발했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과 그 믿음을 준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않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 세계적인 거부가 됐다라는 스토리로 꽉 차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죠? 그러면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번영하는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살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해서 미국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미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입하는 겁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그 현상이 언제부터 벌어지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초강대국의 반영에 오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로 확대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중국 가서 배웠습니까? 소련 가서 배웠습니까? 미국 가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10위의 지금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죠? 6번째로 파워풀한 나라가 됐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체제를 북한과 달리 잘 선택했다면 누구를 따라갔어요? 미국을 따라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미국을 여러분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아, 저 친구는 숙미주의자, 친미주의자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과연 이 미국의 근본 정신을 지키고 있느냐는데 저는 굉장한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의 뭐죠? 위대한 통합을 이루어서 그죠? 번영하고 자유롭고 번영한 나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통합과 번영이 미국만의 것으로 남아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줘서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세계 문명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건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것 중에 이 조선 왕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지금? 양반 싸움 나는 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로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 변화를 이룬 게 미국의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통합을 하는데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일하는데 코리안 드림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코리안 드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우리는 언어가, 우리는 핏줄이 같고, 혈통이 같고, 뭡니까? 언어가 같고, 역사가 같고, 문화가 같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여러분, 이것만 갖고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통일은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통일이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통일이 목표면, 여러분, 그럼 통일만 되면 되는 건데요? 그럼 북한 같은 나라가 돼도 돼요? 통일해서? 중국 같은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통일은 여러분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하느냐가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코리안 드림입니다. 어떤 나라를 실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 사는 나라? 부자 되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규정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독립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뭘 잘 사는 나라가 되자 부자 나라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뭘 건국의 이상으로 내세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매우 높은 도덕적 이상을 이 사람들을 앞장세워 놓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그 꿈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이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통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건국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아시죠? 홍익인간 처음 들어보시는 나 오늘 처음 들어봤어.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다 마르고 닳도록 들었는데 이 홍익인간은 우리는 대떡같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발시했어요. 여러분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계사에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진 나라들이 많잖아요. 200개 이상 나라가 있는데 건국정신을 갖고 만들어진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대 국가에 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 뭐 자유평등 박애했대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대 국가 중에서 건국정신 갖고 탄생된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건국정신이 그냥 건국정신이 아니라 높은 도덕적 이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홍익인간. 이 한자 중에 넓다 크다를 상징하는 글자가 많잖아요. 클 대자도 있고 클 태자도 있고 이 홍자 있잖아요. 큰 홍자. 이 홍자가 넓다 크다를 상징하는 것 중에 의미하는 글자 중에 가장 큰 거를 의미하는 글자가 이 넓은 홍자랍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이런 이상을 갖고 탄생됐다. 여러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여러분 건국의 이상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홍익인간이 우리 민족의 DN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DNA 아시죠? 우리의 유전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 한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934번 외침을 받고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쳐들어가 본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거 역사 설명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끼리 싸우다가 남의 나라 쳐들어갈 시간이 없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잘못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박물관 한국에 박물관이 많잖아요, 그죠? 남의 나라에서 노략질해온 문화재, 약탈해온 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에. 중국 가면요, 일본 가면요, 프랑스 가면요, 꽉 차 있어요, 그죠? 우리는요 남의 나라 가서 훔쳐오고 노략질해오고 그거를 자랑하는 침략적 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934번 침략당하고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안 쳐들어갔다고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가들이 역사 연구를 해보니까 왜 도대체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억울하게 보니까요 종교를 잘 믿어서 그렇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종교를 정말 잘 믿어요. 종교라는 건 여러분 도덕적 이상입니다. 종교는 도덕적 가르침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유불선을 받아들였는데 유불선이 만들어진 나라보다 우리가 더 그 종교를 우리 거로 받아들여서 더 잘 믿었잖아요. 근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불교 받아들여서 불교 이상 국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유교 받아들여가지고 유교 이상 국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공자님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 언제 그렇게 했죠 우리가? 조선시대. 성리학을 그렇게 여러분 그걸 발전시켜서 그거를 통치념으로 국가 이념으로 받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외침을 받아도 그 종교적으로 그거를 소화해갖고 우리는 더욱더 도덕적인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지 원수가 풀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즘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아실 겁니다. 한국 문화 중에 다른 나라 문화들과 정말 차별적인 문화가 뭐가 있냐? 대가족 문화.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기초로 해갖고 윤리의식을 개발한 나라는 세계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윤리적 덕목이 뭐예요? 효 아니에요? 효?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근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도리도 가르쳤어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윤리적 덕목 우리 부모들의
윤리적 동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몸 팔고 소 팔고 그러니까 대학을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신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대가족문화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냐면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러분 타인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의 인성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가정에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가정에서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생활과 삶과 관계없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적인 도덕적 이념으로 살아왔고 우리 민족의 DNA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커피 돌리시는 여러분들은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하시는 분들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 어머니 같고 내 누님 같고 내 오빠 같으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제 빨리 하고 들어가세요. 예.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DNA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저한테 시간을 짧게 주셔서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게 제 개인의 역사 해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익인간의 이상이 우리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냐면요. 3.1운동 여기 순천에도 3.1운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광주에서 3.1운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3.1운동이요. 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걸 선언합니다. 자기 민족의 문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을 시켜준다는 하나의 그걸 시도로 받아들여 갖고요. 이게 당시에 이제 이 선언과 더불어 파리에서 평화회담이 열립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후 질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래갖고 이게 이 식민지 해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돼갖고 우리나라의 그 임시정부에서 여러분 저 김규식 선생을 여기에 보냅니다. 근데 김규식 선생이 가다 보니까 야 이게 선출한 민족 대표도 아니고 김규식 선생 우리가 선출한 적이 없잖아요 당시에. 그 다음에 조선민족이 당시에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뭘 갖고 증명해낼 거냐. 그러니까 뭘 요구하냐면 이 3.1운동과 같은 만세운동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규모로 벌어졌냐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가장 대규모의 비폭력 저항운동으로다가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200만 10%의 우리 민족이 들고 일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전국에 이렇게 빈틈이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여러분 1500회의 만세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218개 시군 중에 211군데에서 만세 시위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이게 제가 DNA라는 겁니다. 한민족의 DNA라는 겁니다. 그러면 3.1운동의 정신은 뭘까요? 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뭐 지도자도 없고 당시에 말이에요. 지도자도 없었잖아요. 누가 뭐 이거를 움직이는 조직도 없는데 우리 민족 스스로가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는 이거는 우리 민족 개개인의 내재되어 있는 DNA가 폭발하게 된 건데 여러분 그 사상과 이념이 뭘까요? 그게 홍익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익인간의 이상이 보면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선언문이 바로 독립선언문입니다. 기미독립선언문. 여기 보면 일본놈도 때려잡자 죽이자 일본에 대한 원한과 한과 일본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죠? 뭐예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인류 평등의 대의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죄 주려고 하는 거, 벌 주려는 거 아니고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우리의 독립이 일본에도 이득이 되고 중국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에는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이 기미독립선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독립운동이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야 이거 우리가 실패했어. 이 독립운동은
뭐 우리가 이 뜻은 좋았지만 이거 실패하지 않았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독립운동이 누구에 영향을 주냐면요, 간디가 이끌고 있었던 인도 독립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여러분 이끌고 있었던 인도 독립운동을 어떤 형태의 독립운동이었죠?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기에 인도 독립은 폭력을 중심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간디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시작은 했지만 별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9년 3.1운동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게 누구한테 영감을 주냐면 인도 국민들한테 영감을 줘갖고 대규모 여러분 비폭력 저항운동은 1920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인도에서. 그 인도가요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간디가 이끄는 이 독립운동에 의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 있죠? 해가 짓지 않는 대영제국 세계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영국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식민지 중에 가장 큰 식민지가 어디입니까? 인도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인도가 가장 큰 정도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영국이 갖고 있던 모든 식민지를 다 합쳐도 인도보다 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영제국이 몰락하는 겁니다. 영국의 식민지배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인도 내주는 그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인도를 내준다는 거는 영국 입장에서 보기에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여러분 간디가 총환자로 들지 않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서 도덕적 권위만 앞장세워갖고 여러분 영국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합니다. 근데 인도의 해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강대국들이 말하자면 제국주의 했던 나라들이 스스로 식민지를 해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스스로 식민지를 다 해방하게 돼. 그 무슨 영향인 줄 아십니까? 이게 뭐에 의한 영향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인도 독립에 의한 영향입니다. 식민 지배라고 하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계적인 공감대를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선진국가들이 다 당시에 이 강대국들이 약소국가 식민지들을 해방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3.1운동은 누구의 영향을 준 거예요? 인도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제3세계가 모두가 다 독립하는데 도덕적 권위를 부여한 사건이 우리의 3.1운동입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여러분 비폭력 저항운동,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을 해. 3.1운동과 똑같은. 뭐냐면 높은 도덕적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피플 파워라고 하는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운동을 통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 갖고 여러분 미국 안에서 흑인 민권운동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것도 누가 바톤을 이어받냐면요, 넬슨 만델라가 이어받습니다. 남아공에서 민족해방운동, 남아공에서의 인종차별을 타파하는 운동을 넬슨 만델라가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영향을 받아 이걸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3.1운동이 20세기에 우리 3.1운동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큰 거였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제3세계의 모든 이 식민지 국가들을 해방하는 데 영감을 불어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자유, 인권, 평등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 넬슨 만델라의 이 세계적인 이 민권운동에 영향을 준 사건이 우리 3.1운동이었다. 맞는 것 같은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렸던 타오르라고 하는 이분이 여러분, 우리 조선 젊은이들에게 당시에 일본을 유학하고 있던 젊은이들이 시 한 수를 써주지 않습니까? 그 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빛나던 등불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타고는 도대체 왜 이런 시를 써줬을까? 자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한국에. 여러분 이거는요 3.1운동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인도 독립운동 있죠? 인도 독립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인도 독립운동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토착주의적 성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 가보면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아시죠? 힌두교 카스트 제도. 신분제 있잖아요. 소하고 사람하고 같이 걸어 다니잖아요. 불가축 천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인도 독립운동에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반서구적이고 반문명적인 성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오르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배타적인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용적인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수용적인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여러분 4월 16일 날 상해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독립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우리 3.1운동의 독립의 목표는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습니까? 조선왕조? 아니죠. 대한제국 무슨 황제의 나라 군주국가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까? 공보국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 그 독립의 목표는 분명히 홍익인간과 이와 세계를 실현한다 이거예요. 이게 건국 강령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형태는 어떤 모습이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이죠? 민국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백성의 나라는 조선입니다. 대한민국의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영어 이름은 어떻게 되죠? 이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ROK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임시정부 이름입니다.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민족의 이상인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어떤 정치 체제를 통해서 이거를 실현할 것이냐? 서구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갖고 이걸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3.1운동이 취했던 목표 방향이었고 그 목표를 누가 받아들였어요? 이거 임시정부가 받아들였고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누가 승계했어요?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여러분 임시정부의 법통을 누가 승계했습니까? 북한이 승계했어요? 남한이 승계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총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3.1운동의 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기초에서 서양의 발전된 문화 그러니까 동서양의 모든 장점을 결합한 모델적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상과 열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왔을까? 이런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그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갖게 됐던 그 서구식 민주공화국에 대한 열망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중국에서 배웠을까요? 소련에서 배웠을까요? 아니죠? 미국에서 배웠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독립운동에 미국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필라델피아 다녀왔습니다. 이 서재필 박사 기념관에. 서재필 박사. 아세요? 서재필 박사? 저기 보석. 보석은 맞아요? 아 그렇구만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이분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의 왜 필라델피아냐? 필라델피아가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된 곳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이 필라델피아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3.1운동의 일환으로 벌어진 겁니다.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니까 미국에 우리 교포가 1000명 있었는데 150명이 모입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150명이 여기 몰려온 겁니다. LA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분들이 이 동부의 필라델피아까지.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한인 의회를 첫 번째 개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의 예산의 70%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던 우리 초기 교포들 있잖아요. 이 미국 교민들이 자기 수입의 30%씩을 각출해갖고 한국의 독립자금으로 내놓습니다. 그게 상해 임시정부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냐면 아메리칸 드림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건 조선시대 봉건적 군주제 왕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갖고 만들어야 되냐? 서구 민주주의 발달된 그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갖고 우리가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우리 역사 속에 이게 잘된 거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하는 우리 나라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맥락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냉전이 찾아왔고 냉전으로 해서 분단됐고 분단에 의해서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독립국가의 이상 반만년 역사의 열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분단된 국가가 됐다고. 근데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시 그 통일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을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합의는요 여러분들이 뭘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역사적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를 공유하는 우리 민족은요
통일의 명분과 통일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왜?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냐? 통일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민족이 반만 년 동안 멸망해왔던, 이상해왔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기초로 한 그런 나라.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3.1운동을 중심한 독립국가의 열망이 있죠? 그것도 홍익인간이죠. 그와 같은 이상을 실현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문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국가, 그죠? 그런 국가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만 이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립선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본, 우리를 심지어 지배하던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 만들자.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다.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어떤 이상을 실현할 것이냐?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통일, 남한이 북한은 없어 통일하면 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쟤들은 잘못됐고 우리는 옳으니까 우리가 쟤들을 흡수하면 된대요.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남한 사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매우 많죠. 여러분 정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네. 경제는 마음에 드십니까? 양극화. 요즘 젊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을 헬조선이래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조선 알아요? 지금과 같은 여러분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6.25도 경험하고 외정시대도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딨어. 그런데 젊은 애들이 너무 이게 지금 호강에 겨워서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젊은 애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극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극화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프로예요? 0.76%. 0.78%? 76%. 76% 떨어졌어요 또? 78%에서 올해 76%. 며느리들도 애 좀 많이 낳으라고 왔으니까. 뭐냐면 애를 안 낳아요 다.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는 인구 감소. 애도 안 낳는 통일은 뭐 하려고 하려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한민족의 정체성 뭐 이 얘기했는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요 여러분들과 제 당대에 완전히 없애게 생겼습니다. 근데 무슨 통일을 해요? 이 통일이라는 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같으니까 통일하려고 하는 건데 남한 사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무슨 통일을 해요?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통일은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은 남한 문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맞는 것 같은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정치체제는 어떤 체제일까?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경제체제는 경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일까?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교육,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복지제도, 의료 시스템 이거 어떤 것일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온통 우리 사회가요 집단 이기주의가 완전히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사들 요즘 뭐 묵지수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짧게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어때? 이건 익사이팅한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 심오한 철학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겁니다. 그거 만드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은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그 건국의 이상보다 앞서 있는 이상이 될까요? 아니면 처진 이상이 될까요? 앞서 있는 여러분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보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게 더 멋지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홍익인간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서구 민주주의는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홍익인간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개인의 자유와 인권, 내재된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더 멋진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멋진 세계를 건설해야 된다. 홍익인간의 이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 건국의 이상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는 이 자유와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켜서 오늘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운명을 갖고 있냐면
그 발달된 현대 문명 가운데에 우리가 그 자유와 인권을 기초로 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홍익인간에 뭐가 있어요? DNA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서구 문명은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하는 나라 중에 개판 아닌 나라 있어요? 없어요? 미국 개판, 여러분 미국이 민주주의 먼저 시작한 나라인데 미국 개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내전 중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미국 내전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민주주의 하는 나라 중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유럽 뭐 할 것 없이 다 개판이에요. 왜? 이 선출직 말하자면 이 이게 뭐냐면 승자 독식 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번 총선에 무지하게 관심 있잖아요. 총선을 해서 모든 영혼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라를 분열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민주국가는 지금 이념 갈등으로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가. 근데 여러분 경제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자본주의 한계. 아까 제가 양극화 말씀드렸죠? 국가 안에서 양극화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간 양극화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가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어제도 검고 오늘도 검고 내일도 검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프리카 미래가 없답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자주 섞인 얘기를 하냐면요. 선진국가들이 기술과 자본을 다 독점하고 있는데 어떻게 후진국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진짜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 못 사는 나라들의 독재 정권들이 들어서서 뭘 활용하냐면 민족주의를 활용해갖고 극단적 민족주의가 지금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 민족주의와 또 뭐가 결합이 되고 있냐면 종교 극단주의. 종교 극단주의 아시죠? 이슬람 테러리스트. 이거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경제적 양극화가 빚어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러가 지금 난리잖아요. 도덕적인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의 성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니까 미국 가면 이렇게 주장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 안에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성별을 쓰도록 돼 있잖아요. 성별을 쓰는 게 인간을 이게 뭐냐면 차별하는 거래요. 없애자는 겁니다. 성변화를 없애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가 지금 완전히 혼돈과 혼돈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보세요. 한국의 통일이 왜 중요한 일이냐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전쟁인데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여러분 미국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게 그래봐야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깡패하고 태권도 빨단이 싸움 누가 이겨요? 깡패가 이겨요? 태권도 팔단을 너무 우습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싸워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여러분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이깁니까? 미국은 분열된 나라고 중국은 일당독재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념과 가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한반도 통일이 왜 중요한 문제냐면요. 우리가 홍익인간의 이상을 중심으로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이념 전쟁을 20세기 내내 한 겁니다. 1세기 동안. 그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 거냐? 여기 아직까지 답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나라,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새로운 문명국가가 여러분 한반도에 탄생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전체주의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이 서방 국가가 도덕적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어 나갈까 이 가치 혼돈 속에 갖고 있는 상황 속에 한국이 홍익인간의 이상을 중심한 새로운 국가를 실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나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세계에 희망을 주는. 마치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세계의 문명사를 새로 썼듯이 지금까지 왔죠. 그게 한계가 붙였다 말씀드렸죠. 오늘날 한국은요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이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고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1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영향력
근데 여러분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의 BTS, 한국의 한류 K-pop 세계 나가면요. 저도 요즘에 외국 많이 가요 제가. 다음 주에도 독일 가야 되는데 요즘에 가보면요. 아주 어깨가 이렇게. 특히 동남아시아 가면 제가 아이돌 아버지쯤 되나 보입니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보나봐요.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은 지금도 세계 영감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식민지배 당하고 6.25 사변 보고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되고 K-pop, 한국 드라마, 세계 한류를 전파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통일까지 해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새로운 문명국가를 탄생되게 되면 한국은 세계 1등 국가 되겠죠? 영향력 면에서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영감 받아서 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북한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요. 아까 제가 우리 저 계획에는 제 강의는 금융노부 얘기도 있고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 그냥 건너뛰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보면요. 이 통일 문제를 놓고 한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통일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동서독 통일이 돈이 많이 들어갔죠? 통일 비용 때문에 지금도 피똥 싸고 있다 그러잖아요. 한국은요, 여보세요? 동서독 통일하고 달라요. 남한이 필요한 걸 북한이 갖고 있고, 북한이 필요한 걸 남한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통일을, 이런 결혼은 완벽한 결혼이죠? 남한은 자본과 기술 갖고 있고, 북한은요?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완벽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통일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은 남한만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바보 같은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미중 패권 전쟁 말씀드렸죠? 미중 패권 전쟁의 가치 전쟁의 종결지가 어디냐?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 어떤 가치와 이념이 실현된 나라가 실현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 세계 문제가 이 소위 인도태평양이라고 전개되어 있는 지금의 이념과 가치 전쟁은 한반도에서 마무리 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모든 문명의 결신진 겁니다.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은 거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들어가는 통일 비용을 대한민국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요. 2,000조 쓰고 나서 2,000조. 아프가니스탄하고 여러분 한반도하고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어디 쪽에 있어요? 한국.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라는 비전을 세계 앞에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 주민들 설득하려면 남한 사회가 여러분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남한 사회 하나로 만들려면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는 합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코리안 드림 같은 논리면 합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난번 투표할 때 저기 더불어민주당 맞찍으신 분들한테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다 동의하시죠? 예. 저기 대구 가서 한나라 국민의힘 찍으신 분들도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분들도 제 강의 듣고 찬성할 것 같아 반대할 것 같아요. 다 찬성합니다. 제가 심지어 조총련들 놓고 강의해봤어요. 네. 남노당 출신들 놓고도 강의해봤습니다. 근데 다 동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통일을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은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모여서 정치적 교섭을 통해서 통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교섭을 통해 통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코리안 드림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이 만나고 통일한다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치적 교섭에 의해서 통일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떤 위험과 혼란이 초래할지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협상 갖고 통일하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건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데 정치적 협상은 나중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동서독 지도자들이 정치적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동서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넘고 시민들에 의한 통일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통일하려면 가장 중요한 세력은 어디냐면 남한 국민들과 또 누구예요? 북한 주민들 움직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는데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거 북한 주민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있죠. 근데 왜 통일할 생각을 안 할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통일에 대한 비전을 북한에 제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해, 원하지 않아요, 지금? 솔직히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남한 사람들도요 질려버렸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 연북한다잖아요. 북한을 혐오하고 북한의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극복하려면요 통일을 그거를 극복할 만한 비전이 남한 주민들에게도 주어야 됩니다. 남한 국민들에게. 그게 뭐예요? 코리안 드림입니다. 이 위대한 통일 국가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남한사의 공감대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비전이 누구한테 전달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북한에 전달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에게 초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통일은요 위에서 아래로 되는 거 아니고요 밑에서 위로 가는 겁니다. 탑다운 아니고 바텀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야 될 역사적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의 주인이 되야 되느냐?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 그러려면 코리안 드림을 알아야 되겠죠? 예. 제가 오늘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공부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 문현진 박사가 쓴 코리안 드림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몇 번씩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드림이 주인이 되는데 이 책이 지금 여러분 통일 문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네.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거는요. 문현진 박사하고 저희한테 맡겨두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 다녀왔습니다. 미국 정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저희 얘기 듣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 뺏으려고 했던 그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 그걸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공유합니다. 통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한 사회가 있으니까 남한 사회. 우리가 통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 통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노력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자부하는 거는요. 여기 지금 순천 지역이 좀 늦었는데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일천사운동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통일운동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에 여러분들 조인하시겠습니까? 예.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통일운동을 천년만년할까요? 아니면 아싸라게 한 번에 끝내버릴까요? 아싸라게 뭐 끝내야 돼. 여러분 당대회 끝나고 여러분 북한 문 열고 북한 동포들 해방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북한 주민들 굶어 죽입니까? 여러분 요번에 뉴스 나왔는데 북한의 아사자가 3배로 늘었답니다. 금년부터.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북한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안들과 공감대를 만드는 애 남한사회. 그러고 뭐냐면 북한 사회의 그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많이 여기 계신데 저 뒤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남자들이 뭐라고 와서 보십니까? 남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이아 반지도 해주고 진주 목걸이도 해주고 나한테 시집 오면 내가 손에 물 한 마디 묻히고 살게 해주고 그죠? 그 남자들이 가서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고 그죠? 그러고 나서 한 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몇 번 찍어요? 여러분 결혼도 이렇게 합니다. 한 여자의 마음을 얻는데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지난 80년 동안 때려주자 무찌르자 공산 이거 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해줄게 이 비전을 북한에 전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언제? 광복 80주년 이제 돌아오는데 3년 동안 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1000만 명을 일으켜 세워보자고요. 언제처럼? 3.1운동 때처럼. 3.1운동 때처럼. 여기 여러분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를 책임져 주셔야 되냐?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은 호남 지방을 확실하게 아싸라게 똘똘 뭉쳐서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저희가 1000만 명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 이거 유치자하고 돼야 안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이 단체에 가입들을 하십시오.
돈 안 받을 테니까. 예. 가입들 하시고 돈 있는 분들 후원금 내시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통일, 뭐 통일다 이러지 지금 가서 얘기해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강연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육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이 전국에 1등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순천 지역이. 오. 한많은 이 전라도 땅에, 예? 한많은 여수 순천 이 진짜 한많은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한을 푸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천만 대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 선조들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에 인터넷이 됐습니까? 전화기가 있었습니까? 200만 명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로 따지면 1000만 명.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통일될까 안 될까요? 아, 또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을 해. 이게 북한에 전달이 됩니까? 북한에 전달이 되죠. 지금 남한에서 여러 8년짜리 돈을 붙이고 있는데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 사정을 북한이 잘 묻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열기가 일어났다는 거 북한 주민들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아까 제가 지정학적 상황 설명드렸잖아요. 급속도로 여러분 벌어질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죠. 문제는 뭐냐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급변사태가 오면 큰일 난다. 지금 상당해서.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느냐 이거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보니까 다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여기에 태운다 생각하시고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 이슈 승부와 같이 그리고 코리안 그린 비전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 통일 한국으로 비전을 열정적으로 보여주신 서인택 사회부장님께 감사합니다.